예, 2023년 1월 10일 지금 새벽 5시 35분 경이고요. 제가 지금 아까 한 2시 반쯤에 잤나? 예, 원래 이제 잠을 늦게 자는데 감기 때문에 물론 이제 낮에 어저께 많이 누워 있어가지고 너무 오래 누워 있으니까 이제 머리 아픈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자다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랭이 부분, 다리 가랑이 부분, 그 다음에 무릎 뒤쪽, 그 다음에 뭐 허벅지 바깥쪽, 뭐 요런 데를, 그리고 팔도 이게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겨드랑이 이게 안쪽 부분, 뭐 희한하게 그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땀띠 많이 나는 이제 그런 부위, 접히는 부위, 이 겨드랑이 그 안쪽 뒤쪽에다가 쫙 수포제를 다량을 쫙 뿌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제 뻘겋게 나올 텐데 지금 전부 다 뒤쪽이죠. 물론 이제 가랭이는 안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릎 뒤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안쪽, 팔도 뒤쪽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사진 찍기 어려운데, 그리고 이제 접히는 부분 이제 요런 데 위주로 다량의 수포제를 이제 들이부어가지고 제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일단 뭐 비눗물로 물티슈로 일단 닦을 수 있는 데를 이제 닦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이제 가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거푸 거기다가 계속 뿌리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다가 같은 위치에 아주 그냥 살벌하게 뿌립니다. 예, 그렇게 지금 반복적으로 같은 위치에 이제 그렇게 많이 뿌리고 지금도 굉장히 이제 가렵습니다. 팔 겨드랑이 안쪽하고 팔 위쪽, 팔꿈치 아래쪽, 바깥쪽 뭐 이런데 부분적으로 고기를 정해놓고 그 부위에 다량의 수포제를 들이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는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불을 켜놓고 그냥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어나가지고 뭐 이제 불을 끄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자다가 중간에 이제 잠이 깬 게 눈이 너무나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자는 동안에 눈에다가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를 어찌나 많이 세게 쐈던지, 제가 원래는 2층 침대에 이제 침대 프레임을 하나 더 얹어가지고 머리를 그 속으로 넣고 자는데 어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옆으로 누워가지고 핸드폰을 보다가 그냥 잠들었는데요. 눈에 뭐 레이저 보안경도 못 끼고 그래서 그런지 더 직접적으로 눈에다가 아주 세게 레이저 포인터 이 버닝 레이저를 많이 쏘여가지고 눈이 굉장히 아픈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몇 년 전부터 이 테러가 처음 시작될 때 그때부터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눈에 그 레이저 포인터 버닝 레이저 공격은 이제 처음서부터 있었던 거고요. 전기 충격기 테러, 전기 테러 이것도 맨 처음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그렇게 수포제 테러하고 수포제를 이제 다량으로 들이붓는 거 그런 것과 또 레이저 포인터 이 테러를 계속 하고 있고, 그리고 아직 겨울이기 때문에 그 다운이 냄새, 이 방향제 냄새 나는 화학무기를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저께는 제가 오래간만에 이 박재광 씨 거 판도라의 상자 TV하고 그리고 피해자분들하고 통화 녹음한 거 이제 그런 걸 들었더니 다시 들으니까 이제 재밌더라고요. 재밌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몰랐던 거 그동안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집안일 하면서 틀어놓고 듣고 뭐 이제 이런 식이니까 집중해서 이제 많이 듣지는 않았었는데 모르는 것도 이제 알게 되고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입꼬리, 오른쪽 입꼬리인가 이 부분이 갑자기 실룩거리는 겁니다. 제가 그때 집에 있지 않고 밖에 있을 때인데 입꼬리가 실룩실룩실룩 입술 끝부분이 막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제 그러다가 말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이거는 또 뭔가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재광 씨 영상을 찾아보니까 거기 이제 경련제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련제를 쏴서 그게 이제 어 움찔움찔 이렇게 그 근육이 그렇게 경련을 일으켜서 움찔거리는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60세 이상은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이제 흰갓 이 맞추는 것도 60세 이상을 무슨 집중적으로 이제 맞췄잖아요. 이제 그것도 이제 빨리 보내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이었죠. 이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 지금 보건복지부 이 질병관리청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이 화학무기 테러도 60세 이상은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 많이 쏴서 빨리 자살을 시키거나 빨리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이 집중 관리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은 국가적으로 볼 때 돈이 들어가죠. 노인들은 뭐 노인 기본 그 다달이 주는 거 있잖아요. 기본 연금인지 뭔지 월 수령액 25만 원인지 얼마인지 이제 그걸 줘야 되고 뭐 그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되니까 노인들이 없다면 지금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이제 돈이 나가는 나이죠. 돈을 이제 걷어들이지 않고 받기만 하는 뭐 이런 나이이기 때문에 돈적으로 볼 때 필요가 없는 그러한 적이죠. 그러한 그 세대죠. 그래서 60세 이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실제로 아파트 지금 뭐 경비 아저씨들 이렇게 얘기를 해봐도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특히 노인들 집중적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뭐 흰신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화학무기 테러도 집중적으로 테러를 많이 해서 빨리 자살시키거나 죽이는 이렇게 해서 이제 목돈을 타내고 자기네들은 목돈을 타내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보내고 그리고 이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살고 있는 경우는 이 F코드 대상자들을 한편으로 화학무기가 아니고 테러리스트로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서 테러리스트의 재산은 몰수한다. 이래서 만약에 독거노인 혼자 사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국가에서 몰수하는 뭐 이런 법이 문재인 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재산을 또 이제 몰수하는 거죠. 좀 여러 가지로 죽이고 재산을 몰수하고 뭐 이제 이런 엽기적인 짓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 역시 이러한 엽기적인 테러 거의 나치와 같은 731 부대와 같은 그리고 나치하고 731 부대가 만든 것이 화학무기죠. 생체 실험 뭐 이런 잔인한 그 생체 실험을 통해서 이 731 부대가 이제 나치와 731 부대가 만든 것이 이 화학무기고 이것이 원래는 전쟁용 살상무기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자국민을 죽이는데
죽을 때까지 테러를 하니까 죽이는데 이 화학무기 테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박재광 씨 영상에서 제가 이제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모든 것이 돈 때문에 이 나치들, 이 딥스들, 이 간첩들이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이유가 돈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원래는 생산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문재인 때부터 화학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동남아에 이 화학무기를 수출을 하는데요. 그 수출하는 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제가 지금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 한 1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우리나라가 갖고 나머지는 WHO, 딥스 기구죠. 전형적인 WHO에서 그 돈을 가져갑니다. 근데 원래는 그 원가는 3%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화학무기, 화학약품 이렇게 해서 그 가격이 엄청 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비해서 원가가 3인데 3%인데 그 가격은 100이다. 이러면은 97%가 남는 이문이죠. 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어마어마한 이익금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딥스도 그렇고 WHO 딥스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고 있는데 돈 때문에 이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학무기를 생산해서 이것을 이 화학약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97%의 이문을 남겨서 전 세계적으로 팔아먹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이문이 남겠죠. 그 화학무기, 그 화학약품 장사를 하면서 이문이 어마어마하게 남고,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다 이익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WHO 하달이죠. 너네가 생산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을 해서 동남아에 수출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WHO에 대부분의 이익금을 주고 우리나라는 only 10% 정도의 그 화학무기에 대한 그 돈만 받는데, 그래도 어마어마하겠죠. 원가가 3%밖에 안 되니까 그 남는 것이 다 이익금이기 때문에, 이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돈독이 올라서 이 화학무기 테러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부 다 이 돈독 때문에 이 짓을 하는 것이고, 이 화학무기 테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보면은 국내에서도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우리들에게 이 F코드를 매길 때 우리가 무슨 정신과 의사랑 상담을 한 적도 없으며, 그리고 너무 어이없게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수면제 처방을 받거나 아니면은 뭐 게임 중독이거나, 그 기준 자체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이제 아주 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놔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을 지네 맘대로 F코드를 매겼고, F코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네 맘대로 그렇게 상담한 적도 없죠. 저도 역시 그렇게 매겼고, 그리고 그 F코드는 1인당 국가에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을 탑니다. 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정부기관이라기보다는 자영회사 이런 식으로 그 개인들이 하는 것이죠. 개인들이 무슨 이렇게 지점을 돈을 내고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지점을 내듯이 이 정부 기관이라기보다는 자영회사입니다. 개인들이 하는 자영회사, 프랜차이즈 같이 돈 내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그 짓들을 하는 건데요. 1인당 코드, F코드 한 명당 국가에서 지원금을 타내고, 그래서 F코드를 많이 매길수록 돈을 많이 벌겠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리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테러를 극심하게 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게이트키퍼 요원 이름에서 나오죠. 문지기. 밖을 못 나가고 집에 가둬두고 이제 죽이는데, 그리고
일을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은 생활보호 대상자 저소득층이 이제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요양원이나 이제 이런 데를 보내면 거기서 또 그 사람, 그쪽에 가 있는 사람 1인당의 국가 지원금을 또 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상에서도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체가 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 한 명을 F코드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만들었을 때 국가에서 또 보조금을 타내고 이러한 국가의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돈을 착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이 화학무기 테러 장사를 함으로써 WHO와 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익금을 나눠 갖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이 화학무기 테러, 화학약품 테러, 유독가스 테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 화이트햇들이 항상 하는 얘기, 밀리터리만이 답이다. 뭐 결론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벌써 일 안 하는데 이 날짜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0일이고 오늘 이재명이 출두를 하죠. 그래서 이재명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구속이 될 것이고 국내 상황도 점점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지금 피해자들은 극심한 테러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밀리터리들이 움직여서 이 나머지 딥스 잔당들, 이 간첩들, 이 나치들을 체포, 처형, 처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그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화장실에서 뭐 걸레를 빨거나 쭈그려 앉아서 이제 뭐 해야 되는 게 많은데 지금 항상 뭐 걸레 빨거나 또는 음식물 쓰레기통 닦거나 뭐 이럴 때 화장실 천장 위에서 다량의 수포제를 이제 등짝에다가 뿌립니다. 지금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됐고요. 몇 달 정도 된 것 같고요. 쭈그려 앉아서 뭐 대야를 닦는다든지 걸레를 헹군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통을 닦는다든지 이런 걸 할 때 쭈그려 앉으면 이렇게 등이 노출이 되죠. 천장에서 볼 때. 그래서 화장실 천장 위에서 다량의 수포제를 뿌려서 따끔따끔하게 이제 그렇게 만들고요. 그리고 의자에도 제가 이제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수포제를 뿌리고 그래서 이제 등을 못 기대게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는 꼴을 못 보는 거죠. 등받이에 등을 기대면 등에다가 수포제를 잔뜩 뿌리고 그래서 이제 등을 기대지 못하게 등을 떼고 있게 이제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2023년 1월 10일 지금 오전 7시 50분 경입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감기 걸리고 코가 굉장히 건조해가지고 바세린 로션을 이제 코 점막에 바르려고 어저께 제가 이제 바세린 로션 조그만 거를 샀는데 지금 처음서부터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VX를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휘발유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코 점막에다 바르는 건데 거기다가 휘발유 냄새 같은 거 나는 VX를 바세린 로션에다가 또 뿌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랐다가 다시 닦았는데 아무튼 지금 뭐 이런 짓들을 하고 있고요.